동양의학에서는 양이 생기는 것만큼 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균형 있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피로인 음은 매일의 활동인 양 중에 생겨나고 해소된다. 따라서 피곤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 몸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번 장에서는 피로 예방책 혹은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소개한다. 외출한 날 귀가하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을 당신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취미나 공부,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 다음 날을 위한 준비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식사와 목욕을 할 것이다. 목욕은 체온, 혈류, 자율신경, 심리적인 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매일 쌓이는 피로를 해소하기에 좋은 습관이다. 애초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평소에 저녁 식사를 한 후 목욕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다. 다만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이나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 자율신경의 긴장이 심한 사람은 식사와 목욕의 순서를 조절하기만 해도 피로가 쌓이고 풀리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집에 돌아온 후 목욕을 먼저 하고 식사를 한 뒤 잠에 드는 순서로 생활해보자. 동양의학은 물론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관점에서도 올바른 방법이다. 낮에는 근육을 일하게 하고 밤에는 내장을 일하게 한다는 것이 동양의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교감신경을 작용하게 하는 활동 계열의 시간과 부교감신경을 작용하게 하는 휴식 계열의 시간을 밤낮으로 균형 있게 전환함으로써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식사를 하면 내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몸은 소화와 호흡을 위한 모드로 전환된다. 소화와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고 있을 때다.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심장박동이 빨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교감 신경이 작용함에 따라 혈관이 확장된 휴식 모드라는 신호다. 한편 목욕을 하면 올라간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신체의 표면 쪽으로 혈류를 많이 순환시킨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은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있을 때다. 따뜻하다는 느낌 때문에 기분은 편안하지만 몸은 열심히 혈류를 순환시키고 있는 활동 모드인 셈이다. 정리하자면 식사는 부교감신경 모드, 목욕은 교감신경 모드, 취침은 부교감신경 모드가 된다. 그리고 몸의 자율신경 모드, 즉 음양의 균형을 전환하는 방식이 단순해질수록 몸은 원활하게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목욕, 식사, 취침이라는 흐름이 되어야 효율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도쿄의 모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C씨는 전형적인 나무 타입이다. 자기 전에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퇴근 후 곧장 식사부터 마치고 목욕한 후 잠드는 순서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체한 것 같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꼈다. 그런 C씨에게 나는 매일 온천 여행을 간 것처럼 생활해보라고 조언했다. 온천 여행에 가면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 전에 목욕을 하니 집에 도착한 후 목욕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한 뒤 잠에 드는 순서로 집에서도 해보라고 일러준 것이다. C씨는 저녁 식사가 늦어질수록 소화가 더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소화가 잘 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식사를 하는 시각이 아닌 메뉴와 식사량이기 때문에 메뉴도 된장죽 한 그릇부터 시작하게 했다. 스테이크나 돈가스처럼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겠지만 내장을 배려한 가벼운 메뉴로 식사를 한다면 문제없다. 실제로 C씨는 체한 느낌이 가벼워졌음은 물론 피로도 쌓이지 않게 되었다. 목욕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늘날처럼 일상이 바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저녁 무렵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했다. 내과 의사였던 나의 할아버지도 귀가 후 프로야구를 보면서 더위를 식히고 한 장 걸친 다음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잠에 들었다. 할아버지는 90세까지 현역으로 일했으며 96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의학서를 읽을 만큼 몸에 자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목욕을 한 후의 편안한 상태 또한 중요한 치유 방법이다. 피곤하지 않은 생활을 보내는 힌트는 시간을 느긋하고 여유 있게 보내는 데 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15분 낮잠법. 일본 총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2분이라고 한다. 정말로 다들 그렇게 많이 자는지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결과는 정년 퇴직한 사람과 환자 등을 포함한 통계다. 물론 직장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이라는 또 다른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여기서 잠시 인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자.
오늘날처럼 전기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연료도 귀했던 시절에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식사를 마치고 자는 것이 당연했다. 여름철처럼 밤이 짧은 시기라도 9시간 이상은 밤이었다. 그랬던 수면 시간이 지난 100여 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수면의 부자연스러움을 검증하고자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조지 벨랭키 교수팀은 일주일 동안 3시간 수면, 5시간 수면, 7시간 수면, 9시간 수면을 계속 유지했을 때 부주의로 인한 실수나 업무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9시간 동안 잠을 잔 그룹은 효율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지만 7시간 수면 그룹과 5시간 수면 그룹은 사흘째에 효율이 대폭 하락했으며 3시간 수면 그룹은 업무 달성도가 무려 40%나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일은 그야말로 에너지 낭비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대인은 전체적으로 수면과 휴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그로 인해 낮 동안의 활동에도 확실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각자의 업무 사정이 있다 보니 생활 스타일을 갑자기 크게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추천하는 것이 낮에 15분 잠깐 자는 잠, 즉 낮잠이다. 일본 수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15분의 낮잠은 밤 동안에 2시간 수면에 필적할 만큼의 휴식 효과가 있다고 한다. 2014년 3월 일본 후생노동성 건강국이 발표한 보고서 건강을 위한 수면 지침 2014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밤에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낮에 잠깐 자는 낮잠이 이후에 각성 수준을 끌어올려 작업 능률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자면 잘 깨지 않는 현상이 생기므로 30분 이내의 낮잠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15분의 낮잠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필수 사항인 셈이다. 일본 구르메 대학 의학부의 제안에 따라 후쿠오카에 있는 메이젠 고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 중 15분 동안 모든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낮잠 시간을 도입했다. 그 결과 오후 수업의 학습 효과가 올라갔으며 명문대학 합격률이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수면 시간이 짧아도 당연히 근성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여기는 현대인에게 특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점심 식사 후나 오후 업무 사이 15분, 꼭 눕지 않아도 좋으니 공원 벤치나 카페, 회사 회의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맡겨보기 바란다. 다리를 길게 뻗은 자세라면 더욱 효과적이다. 팀원들에게 과감하게 낮잠을 도입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도 좋고 집을 나설 때 수면 안대나 헤드폰 등을 챙겨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장 졸리지는 않지만 눈을 감고만 있어도 수면의 7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15분 동안 낮잠을 자는 습관이 날마다 쌓이는 피로를 효율적으로 없애고 낮 동안의 성과를 올리는 비결이 될 것이다. 너무 오래 쉬면 오히려 피곤해진다. 지금까지 어떻게 잘 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쉬기 위해서는 잘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활동과 휴식의 균형, 즉 음양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자. 휴식이 중요하다지만 너무 많이 쉬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피로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몰아서 잔답시고 온종일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지끈거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휴식을 너무 많이 취하면 부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작용해 뇌로 영향을 보내는 혈관이 확장되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피로 해소를 위해 더 자겠다며 누워만 있다 보면 몸은 점점 더 나른해진다. 휴일에 아무리 자더라도 몰아서 잘 수는 없다. 쉬고 나서 몸이 나른해졌다면 반대로 운동을 통해 교감신경을 우위로 만들어 몸을 활동 모드로 전환한 다음 그 후에 제대로 쉬어야 피로감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다. 15분 낮잠도 마찬가지다. 욕심을 부려 30분 넘게 자면 일어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 뇌가 본격적인 수면 모드인 논렘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날 때는 억지로 일어난 듯한 상태가 되어 오히려 머리가 멍해지는 것이다. 낮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잊지 말고 알람 시계를 15분 뒤로 맞춰두기 바란다. 낮잠 전에 커피나 녹차를 마셔두는 방법도 좋다. 카페인은 섭취한 지 약 3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카페인의 각성 효과에 의해 일과를 확실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땀을 많이 빼면 정말로 해독이 될까? 매일 적당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상식이다. 이제까지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없던 사람이 큰맘 먹고 운동하기 시작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도전인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땀을 빼는 게 운동의 목적이라면 삼가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땀을 흘려서 해독한다는 말을 들으면
매우 건강에 좋다는 인상을 받는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안을 통해 건강이나 생명에 해를 끼치는 물질 같은 독소가 배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분 면에서는 상쾌하다고 느껴 이를 해독작용으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땀으로 독소가 배출되지는 않는다. 사실 땀을 너무 많이 빼는 운동이 오히려 만성피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유는 체내의 미네랄에 있다. 대표적인 미네랄로 잘 알려진 마그네슘과 아연, 철은 체내에서 만들 수 없지만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대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체외로 과잉 배출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매일 식사를 통해 적절한 양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은 체액이나 근육작용을 조종하는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몸 바깥으로 지나치게 배출되어 버린다. 이에 동반해 체내 대사가 잘 돌아가지 않고 피로가 빠져나가지 않게 된다. 특히 호흡이 얕은 금속 타입과 열이 많은 물 타입은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피로가 심하게 생길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운동일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굳어진 근육을 크게 신축시키거나 혈류를 역동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전신을 제대로 움직이는 데 집중하자. 예를 들면 슬로 조깅이나 달리기, 사이클링이나 수영 등을 추천한다. 심리적인 해독작용을 원한다면 균일한 리듬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리듬 운동을 통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여성에게 인기 있는 요가나 필라테스도 서서히 땀을 빼는 운동 중 하나다. 심호흡과 함께하는 느린 스트레칭으로 급격하게 부담을 주지 않고 뭉친 근육을 풀 수 있고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이 전신을 돌게 되므로 추천한다. 다만 푹푹 찌는 공간에서 하는 한요가는 주의해야 한다. 땀을 흘린 만큼 살이 빠진다는 이미지와 땀과 함께 체내의 노폐물을 내보낸다는 이미지 때문에 한요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운동하는 것을 보면 체질적으로 부하를 과하게 주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땀을 많이 빼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려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쾌감을 얻을 수 있는 운동량 혹은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땀과 함께 미네랄이 빠져나갔다면 스포츠 음료 등으로 보충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대체로 스포츠 음료를 마시면 미네랄이 보충되기 때문에 운동한 다음에 마시면 피로가 해소되는 면은 있다. 수치상으로는 잃어버린 만큼 보충하니 손실이 없다지만 체감상 다를 수 있다. 신부전 때문에 인공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투석을 마치고 나면 너무 피곤하다고 말한다. 신장에서 여과하지 못한 혈액의 노폐물을 투석기로 정화해 체내에 되돌려주는 것뿐이니 혈액 성분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한편 몸 밖으로 나온 혈액은 몸에 딱 맞춰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 몸의 감각은 매우 민감하다. 그러니 뭐든 무턱대고 배출할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성분은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형태로 체내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보충한다 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참고로 흑타입은 수분의 과잉 섭취가 피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